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직도 돈 내고 인강전이 호구 아도노 대표 김태종입니다. 오늘은 기능해박 운동역학 네 번째 동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항상 제 동영상을 보실 때는 재생 속도를 1.25나 1.5배로 하고 이렇게 보시길 희망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저번 3편에 이 토크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좀 잘못된 문제 풀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먼저 여기에 대한 시간을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뭐 이거 답은 3번이었는데요. 이게 단축선 수축 속도가 빨라지면 근력은 증가한다. 그죠? 여기 보면 사실 이 그래프 자체가 좀 틀렸던 그래프예요. 그래가지고 좀 잘못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 이 컨센트릭 그 단축선 수축이죠. 이센트릭은 신장성 수축이고 이 세로축은 머슬 텐션, 가로축은 이 벨로서티라는 이 시간입니다. 속도.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이 근장력이나 수축 파워는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리고 이 이센트릭 같은 경우는 속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근장력들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사실 이 그래프가 좀 틀린 거라서 제가 다시 이 뉴먼 책의 그래프를 다시 갖고 왔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2019년도 이 문제인데요. 우선 요거부터 그래프 얘기 똑같은 그래프예요. 근데 이 이센트릭이 아닌 이 뭐야 컨센트릭 짧아지는 수축, 구심성 수축을 할 때는 이렇게 수축 속도가 많이 빨라지게 되면 이 힘은 줄어든다. 그리고 늘어나는 이 여기서 이 이센트릭에서는 늘어나는 속도가 이 커지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도가 빨라지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이 힘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힘은 그냥 부하 혹은 무게라고 이렇게 적어 주세요. 그래야지 좀 쉽게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힘은 무게 이렇게 적어줬나요? 자, 우선 보면 무게가 부하가 많이 클수록 우린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올릴까요? 100kg를 덤벨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못하면 어떻게 돼? 수축 속도는 0이 됩니다. 최고 무게였을 때는 그죠? 단축선 수축일 때는. 근데 덤벨이 1kg예요. 1kg였을 때는 엄청 빨리 들어올릴 수 있죠. 최대한 빨리 하면.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무게가 부하가 줄어들수록 질량이 줄어들수록 이 구심성 수축은 빨라진다. 단축성 수축은 빨라진다. 이런 얘기고요. 무게가 만약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우리가 버틸라고 해도 빨리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부하가 커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100kg짜리를 버티면서 이렇게 내리려고 해요. 그 어떻게 돼? 100kg짜리는 빨리 확 내려가겠죠. 그죠? 근데 50kg짜리를 딱 천천히 내리려 그래. 그럼 그래도 조금은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원심성 이, 이 원심성 수축도 커지고 그 다음에 길어지는 속도도 커지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보면 가장 큰 힘을 발생하는 근수축의 형태는 이 편심성, 이 신장성 수축이다. 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단축성 수축의 최대 끝을 여기라고 가정하면 더 높은 곳에는 이 원심성 수축의 끝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발생시킬 수 있는 근수축의 형태는 이 편심성 수축이고 근육의 수축 속도가 빠르면 근력이 증가하는 근수축의 형태는 또 이것 또한 편심성 수축이다. 여기 나와 있죠. 아까 그랬듯이 근수축 속도가 빨라질수록 얘도 이렇게 커지더라. 이것도 그래서 편심성 답은 3번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제가 그래프 설명하다 힘은 무게라고 제가 적어 놨잖아요.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할 때 힘과 속도, 이 단축성 수축, 원심성 수축 속도를 할 때는 힘은 부하라고 계산한다. 그 이유는 힘은 ma, 그죠?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질량이 높아질수록 힘도 높아지거든요. 이게 비례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을 그냥 질량이라고
같이 동급으로 표현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엄청 무거운 무게를 들고 있죠. 그죠? 엄청 무거운 무게를 들라고 할 때 이 수축 속도는 0에 가까워진다. 빨라지지가 않고 느려진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여자가 딱 똑바로 섰다가 딱 떨어지면 팍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축 속도도 더 증가한다. 무거울수록. 이런 얘기가 된다.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걸 할수록 빨리 떨어지는 운동을 할수록 더 이렇게 이센트릭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3편에서 좀 잘못됐다라는 거. 우선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2016년도 기능 예방 문제 중에 이렇게 공중에서 물체를 자연학화시켜 3초 후에 지면에 닿았다. 이때 물체의 떨어진 높이와 땅에 닿기 직전의 물체의 속도는, 자, 우선 적어 놓으세요. 예, 자, 여기 보면 V는 GT.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V는 GT. 여기는 속도. G는 중력 가속도. 그리고 T는 시간. 적어 놓으세요. 이건 왜 적어 놓으라겠어요?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리는 거리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G, 아까 중력 가속도 곱하기 T의 제곱. 이겁니다. T의 제곱.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커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단위는. 이거 그냥 다 적어 놓으세요. 우선 2분의 1 곱하기 GT 제곱. 거리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GT 제곱.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V는 GT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이 속도 구하는 얘기가 나왔죠. 속도. 중력과 속도 곱하기 이 시간 중력과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간. 그치? 그러면 3초 후에 물체가 떨어졌대요. 그럼 이게는 수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는 9.8 미터 퍼 세커 제곱입니다. 9.8 미터 퍼 세커 제곱. 아까 단위 G는 뭐라 그랬어? 미터 퍼 세커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9.8 미터 퍼 세커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이런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9.8 미터 퍼 세커 제곱은 세커 제곱분의 9.8 미터예요. 9.8 미터 퍼 세커 제곱은 단위가 곱하기 3s 3초. 그치? 그럼 초 딱 하면 얘는 s만 남겠죠. 얘 s 제곱이니까. 그럼 9.8 곱하기 3을 하면 딱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얘는 29. 몇 미터? 4 미터 퍼 세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속도는 1초당 29.4m를 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서 답은 우선 29.4 미터 퍼 세커 요거 하나 있고, 얘는 세커 제곱이죠. 얘는 딱 틀렸어. 아무튼 뭐 이거는 V는 이렇게 구했다 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미터 구하는 공식이에요. 미터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또 한번 구해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그죠? 잠깐만. 어이구. 2분의 1 곱하기 몇이야? 9.8 미터 퍼 세커 제곱 곱하기 초의 제곱. 아까 몇 초 나와서 3초라 그랬죠. 3초의 제곱. 제가 이거 단위 좀 바꿀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쵸? 3초의 제곱 3s의 제곱이야.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가로쳐 주는 게 중요한 게 2분의 1 곱하기, 그죠? 이렇게 되죠. 얘만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9.8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
9.8 곱하기 0.5야. 2분의 1은 이렇게 딱 해서 4.9죠. 4.9 곱하기 9 곱하기 9는 44.1m. 그죠? 여기서 9s 제곱이 돼요. 한마디로. 그죠? 9 세컨 제곱. 세컨 제곱 탁 없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는 분모가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딱 없애주면 이 계산하면 44.1m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적어놔야 이거는 무조건 이런 공식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원래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거리 구하는 공식은 S는 거리고 G는 중력가속. 근데 원래는 2분의 1 AT입니다. AT. 이거는 뭐냐면 그냥 중력가속도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속도 평지에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 혹은 2분의 1 GT 제곱 G였을 때는 9.8이 붙는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나올게요. 한번 높이가 20m래요. 건물 옥상에서 물체를 자연억화 시켰을 때 공기의 저항은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이럴 때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그럼 아까 미터 거리는 그죠? 2분의 1 곱하기 10m/s 제곱이래. 중력 가속도 이게 g예요. g 곱하기 초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x초라고 할게요. x초. x의 제곱. 그럼 뭐야? 10을 2분의 1로 나누면 5죠. 5. 그죠? 5 곱하기 몇을 해야지 20m야? 4죠. 근데 2의 제곱이 4니까 2초. x는 2초라는 소리야. 그래서 x는 2초. 그죠? 그럼 이제 2초 만에 얘가 바닥에 떨어진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2분의 1 곱하기 gt 제곱. 그럼 2초였어요. 그럼 바닥에 떨어져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 제곱인가? 그죠? 근데 여기는 중력 가속도를 9.8로 안 하고 10m per s 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2초잖아, 2초. 그럼 s 땅땅 하면 하나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얘는 몇이야? 물체 속도. gt잖아, gt. gt잖아. 속도 구하는 공식은 v는 gt. 그죠? 그러면 얘는 20m per 이거 세커 하고 제곱. 이렇게 되겠죠? 위첨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속도는 2초. 19.6이 아니고 20m. 아까 이거는 19.6은 그거예요. 그 뭐야? 그 뭐를 의미하냐면 19.6은 이게 9.8이었을 때 가정이에요. 답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적어 놓고 이렇게 V는 GT 그리고 S는 2분의 1 GT 제곱 그리고 9.8m. 그래서 이 단위 잘 보시고 자, 아무튼 이건 이렇게 구하는 거다 라고 제가 미리 이런 것까지 해서 했습니다. 자, 이번엔 요거 이거는 사실 뉴만 심판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이 최대 토크를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깨 관절에서 편, 뭐 모음, 굽힘, 벌림 이렇게 있는데 사실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뉴만 책 보면 가장 큰 이 근수축 그 토크를 나타낸 거는 편, 모음, 굽힘, 그다음 벌림, 그다음 안쪽, 바깥쪽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 이거는 사실 이제 운동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나온다는 건 알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쉽게 이걸 좀 얘기해 드릴게요. 신전근은 광배근과 대흉근, 뭐 그다음 상완삼두근, 그다음 대원근, 후삼각근, 극한 소원근들이 다 같이 작동을 합니다. 큰 근육도 있고, 그죠? 광배근, 대흉근. 근데 이런 놈들이 많을수록 토크가 더 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육의 힘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얘네가 편이 우선 상식적으로 제일 큰 이런 걸 보이고, 그다음 모음도 모음하는 근육들도 광배근, 그다음에 이 대흉근, 이 큰 두 가지 근육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핀근, 구핀근들은 이 전삼각근, 오해양근, 상하이두근 이런 놈들이 하고 외전근은 중삼각근과 극상근
이런 것들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는 더 이렇게 큰 힘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뭐야 이렇게 사실은 어떤 역학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기능의 그 토크 부분을 좀 이렇게 그래프를 잘 보고 외우는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펴면 사용하는 근육이 크고 많다. 그 다음에 모음이 크다. 그 다음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벌림이 제일 이렇게 힘이 약하다. 그래서 레터럴 레이즈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제일 힘들다. 레터럴 레이즈 그냥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답은 1번이다. 그리고 이 하프 스쿼트 운동 시 하지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지는 다친 사슬 운동이다. 그죠? 무릎 관절이 굴곡됨에 따라 무릎 관절의 토크는 증가한다. 또 토크 나오죠. 내려갈 때 장단지는 단축성 수축을 한다. 올라갈 때 발목은 이 저축 굴곡을 실시한다. 자, 우선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우선 스쿼트는 이렇게 내려갈 때 있죠. 이 종아리 근육은 이렇게 늘어나줘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화살표 방향대로 이센트릭 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때 내려갈 때는 종아리 근육, 허벅지 앞쪽 근육도 이센트릭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내려갈 때 장단지 근육은 이센트릭 하죠. 근데 여긴 단축 수축한다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우선 옳지 않은 거니까 이센트릭 해야 돼. 내려갈 때는. 그죠?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죠. 이거를 무슨 형태? 배축 굴곡 형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장단지가 배측 굴곡을 할 때는 이 늘어나줘야 된다라는 거 체중 때문에. 그 아무튼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보면은 이렇게 굽혔을 때는 얘는 도시플렉션 늘어나줘야 된다는 얘기고 일어날 때는 반대로 플랜타플렉션. 플랜타플렉션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까치발되는 걸 플랜타플렉션이거든요. 근데 이 CKC 상황에서는 이게 도시플렉션 방향이고 얘가 이 뭐야 플랜터 플렉션 방향이다라는 거 일어날 때 플랜터 플렉션 방향으로 일어난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접혀진 각도가 좁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넓어지죠.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이걸 플랜터 플렉션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어날 때는 이 플랜터 플렉션을 한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무릎 관절이 굴곡됨에 따라 무릎 관절의 토크가 증가된다. 이거 보시면 어, 야 얘가 이렇게 무릎이 굽혀져.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서 있을 때 조금 굽혔을 때 EMA라고 하는 외적 모멘트 8 곱하기 저항은 외적 토크라 그랬어요. 제 영상 2편, 2편을 잘 보시면 2편과 3편을 잘 보시면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지만 이렇게 굽힐 때는 외적 모멘트 8 저항과 이 저항축과 이 무릎 관절 그과의 거리예요. 그러면 얘가 굽혀질수록 EMA가 더 길어집니다. 알게 대로 외적 모멘트 팔이 EMA가 여기서 이만큼, 얘는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렇게 쉽게 그려드릴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딱 그릴게요. 이렇게 그쵸? 이만큼인데 얘가 이때는 좀 작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조금 많이. 그럼 이 외적 모멘트 팔이 클수록 저항이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항이 체중이거든요. 체중이 5kg, 5kg. 당연히 여기가 더 외적 토크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래서 무릎이 굽힘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무릎 굴곡 토크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CKC 상황이 아니고 OKC 상황. 레그 익스텐션을 하잖아요. 무릎을 펴면 펼수록 외적 모멘트 팔이 펴면 펼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무릎을 쫙 폈을 때가 외적 모멘트 팔이 가장 큰 그리고 저항이 가장 이게 저항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저항을 받는 게 이 무릎을 폈을 때다.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적 모멘트 팔이 얘는 펼 때 커지고 얘는 굽힐 때 커지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무튼 무릎 구곡됨에 따라서 무릎 관절의 토크는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다친 사슬 운동이다. 너무 쉽죠? 이거는 뭐라 그래? 여기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배꼽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프록시말 근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배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를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중에 누가 프록시멀이다? 허벅지뼈가 프록시멀, 근이다. 근이 가까울 근자 써가지고 그 얘는 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이는 고정하고 원이가 움직이는 거를 다 무슨 움직임? 근이가 고정되고 원이 개방사슬 움직입니다. 여기 허벅지뼈가 근이라 그랬죠? 배꼽에 가까우니까 얘는 고정하는데 얘가 움직이는 거야. 이거를 개방사슬 운동이라 그러고, 흔히 말해서 이 원이, 그죠? 이 뭐야, 정강이는 움직이지 않는데 이 대퇴골이 여기 있던 놈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세로로 돼 있던 놈이 가로로 되면서 앉았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가로로 된 놈이 다시 세로로 올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는 원이는 고정하는데, 그죠? 이 끝에 머리는 고정하는데 이 허벅지 뼈가 움직이는 거를 이 근이 움직임, 이걸 폐쇄사슬 운동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그냥 근이 고정, 근이 움직임 이거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폐쇄사슬 운동이다. 스쿼트는 이렇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CKC, 그러니까 이거 레그 익스텐션은 OKC 할 때는 외적 모멘트 팔이 이렇게 펴졌을 때 커지고, CKC 할 때는 굽혔을 때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2016년대 기능예방 문제인데요. 또 역학적으로 일을 행해졌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역학적 일이란 W는 일, 힘 곱하기 거리예요. 아까 토크도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죠? 일을 했다라는 거는 힘과 거리가 같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죠? 얘는 힘을 써서 위로 올라갔죠. 턱걸이 하는 거는 거리도 바뀌었고 내 몸 힘도 썼어. 이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죠? 힘은 이렇게 위로 쓰고 있는데 이동 방향이 이렇게 직각이야. 이랬을 땐 역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얘는 열심히 밀고 있는데 얘는 하나도 안 밀리고 있어. 이것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이 미끄럼틀에 그냥 이게 뭐라 그러지? 얼음판에 그대로 미끄러가고 있어요. 이것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쥐불놀이를 막 돌리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막 얘를 쥐불놀이 하고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도는 거는 90도의 방향의 힘을 얘랑 똑같이 했다 그래서 얘도 역학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쥐불놀이를 하며 깡통을 돌렸다. 역학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거 아니라 그랬죠, 아까. 이거 90도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듯이 쥐불놀이는 막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힘의 각도가, 돌리는 방향과 얘가 하는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일을 안 했다. 가방을 책상 위로 들어 올렸다. 근데 역학적으로 힘을 썼고 거리가 이동됐죠. 그 바위를 힘껏 밀었으나, 이거 2번이에요 답은. 우선 바위를 힘껏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작용반작용 0. 그죠? 2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뭐 얘가 뭐 일을 했나요? 15kg인 가방을 든 채 버스에서 10분 기다렸다. 아까 수직 방향이지. 가방을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이렇게. 오케이? 얘의 답은 2번이고 얘의 답은 1번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테니스 라켓을 잡은 자세에서 손을 쥐는 힘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목 관절 펴 각도의 35도에서 최대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손목 관절 각도에 따라서 쥐는 힘의 영향은 달라진다. 특히 손목 관절의 굽힘 각도에서 쥐는 힘이 급격히 약해지는데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여기 그대로 그래프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 안에 사실은 이 답은 이 나번이에요. 나번. 보면 길이 장력 곡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항상 나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길이 장력 곡선. 이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이 정상, 이렇게 가장 큰 힘을 쓰는 이 길이가 있습니다. 그걸 옵티말 랭스라 그래요. 최적의 길이. 최적의 길이보다 적어질수록 이 수축이 뭐 액틴 마이오신이 이렇게 수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수축의 파워들이 낮아져. 그리고 혹은 너무 늘어나도, 근육이 너무 늘어나도 근절이 멀어지기 때문에 수축의 또 강도가 또 약해져요.
그래서 근육은 너무 좁혀져, 너무 적어져 있거나 근육의 길이가 너무 늘어나 있어도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 손목을 굽히는 근육은 손목을 많이 굽혀지면 이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짧아진 상태에서는 수축을 해도 아까 말했듯이 근파워를 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길이 장력 곡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아까 말했듯이 손가락 굽힘근도 근력이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손목이 굽혀질수록 아까 말했듯이 손가락의 굽힘근들도 역시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나번이다라는 얘기예요. 모멘트 암은 사실 길이 감소가 아니고 모멘트 암은 관절 축과 근육과의 거리지 이거라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관절의 편근의 근활성도가 증가된다. 뭔 소리야? 아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신전된 손가락 신전근들의 이 수동 신전근의 토크가 발생한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면, 손목을 굽히면, 얘를 손가락을 펴주는 근육들이 이렇게 당겨진다는 거야. 스트레칭 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당겨진다는 거야. 그럼 더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들이 계속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더 약해진다라는 얘기가 돼. 더 힘들고 힘쓰기가.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그랬듯이 손가락 굴근들이 아주 짧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좀 손가락 얘가 굽힌 근들이 감소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길이 장력 곡선의 하나의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랭스 텐션 릴레이션 아까 길이 장력 곡선인데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 보면 이게 이 액티브한 게 있고 패시브한 게 있어요. 패시브한 게 근육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패시브는 이렇게 이게 네네. 아까 다시 길이 장력 곡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육이 안전 길이 이게 레스팅 랭스 안전 길이보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트레칭이 되잖아요. 스트레칭이 되면 근육의 그 스트레칭 되는 부분에 이 장력들이 패시브 장력, 이게 수동 장력들이 늘어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액티브 텐션은 근육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내가 수축하는 게 아니고 이 패시브한 놈들이 이렇게 자꾸 근육을 당기기 시작해서 얘가 올라가지만 얘는 내려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탈 텐션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토탈 텐션에서 만약에 이 패시브한 걸 빼주면 액티브 텐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조의 그러니까 이 전체 장력 중에 만약에 근육이 뻣뻣하면 이 사람처럼 근육이 뻣뻣하면 액티브 텐션은 좀 작고 패시브 텐션이 크다는 얘기가 돼요. 한마디로 여자보다 너 이런 얘기야. 여자보다 이거 못 드냐? 이 얘기는 말 그대로 근육이 뻣뻣해서 패시브 텐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액티브한 놈들의 그 힘이 적어지니까 잘 못 든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장력 곡선이 혹시 나온다면 이번에 2020년도 문제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액티브 텐션, 뭐 패시브 텐션.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뻣뻣하면 몇이다. 뻣뻣했을 때 내 힘이 몇이면 패시브 텐션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액티브 텐션 구하는 방법은 토탈에서 패시브를 빼라. 그럼 만약에 액티브를 빼면 패시브가 나오겠죠.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그래프도 좀 잘 봐둬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모멘트 암이라는 얘기는 뭐 항상 다시 이것도 하지만 내가 이게 피벗이라고 하는 건 관절축입니다. 그리고 얘는 힘이고 그러니까 내 근육과의 거리.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모멘트 암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적 모멘트 팔. 얘는 근육 힘. 근데 내적 모멘트 팔도 있고 외적 모멘트 팔도 있다. 이거는 전에 2강의, 3강의 그 운동 역학편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요. 아주 오래 갔죠. 자, 여기까지 보면 백스쿼트 동작에서 상체를 앞쪽으로 더 기울이는 자세에서 다음 근육의 저항 토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자, 이게 보면 앞으로 더 기울였대요. 백스쿼트 할 때. 원래 이렇게 된 스쿼트인데 이렇게 기울였대요. 그러면 이 무게 있죠. 무게를 이렇게 수직으로 띄우고 고관절 이렇게 띄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떻게 돼?
늘어났죠. 그죠? 늘어났으면 이 모멘트 팔이 길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모멘트 팔이 길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모멘트 팔이 이렇게 짧단 말이에요. 이게 길고 얘는 엄청 길어요. 그죠? 모멘트 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가 힘들어하죠. 여기도 엉덩이 근육도 되게 힘들어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토크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가 돼요. 한마디로. 그리고 무릎은 어때? 이만큼이었던 놈이 앞으로 숙이니까 이만큼 됐죠. 어, 이랬던 놈이 이렇게 된 거야. 무릎 토크는 적어지고 고관절 토크는 세지더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큰 볼기근이 증가되고, 아까 말했지, 엉덩이 근육이 큰 볼기근이잖아. 넙다리근은 감소한다.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토크가 감소한다, 토크가 증가한다라는, 토크는 뭐 곱하기 뭐? 근육 힘 곱하기 내적 모멘트 팔이죠. 뭐 이런 얘기야. 아까 말했지. 혹은 외적 저항이 커져도 외적 모멘트 팔 곱하기 저항.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너무 쉬운 문제였죠, 한마디로. 그래서 답은 가번이다라는 거. 자, 오늘도 여기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내용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5편도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